불을 다 끄고 이불을 덮는 순간 낮에 했던 말 한마디가 다시 떠오릅니다. 내가 그때 이상하게 말했나? 혹시 기분이 상했을까? 답장이 짧았던 게 그 말 때문일까? 당신은 눈을 꽉 감습니다. 이제 그만 생각하자. 그런데 이상한 건 그만 생각하자고 할수록 더 떠오르는 게 아니라 더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카톡을 다시 열어봅니다. 상대의 표정을 다시 복귀합니다. 말투를 다시 돌려봅니다. 당신은 생각이 많은 게 아닙니다. 생각을 멈추지 못하는 게 아니라 확인을 멈추지 못하는 겁니다. 낮에는 정말 괜찮았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침 회의에서 발표를 하고 밀린 메일을 답장하고 그 사이 그 장면을 떠올릴 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고 불을 하나씩 끄고 침대에 걸터 앉는 순간 갑자기 오전 회의에서 팀장이 지나가듯 던진 그 한마디가 툭 떠오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 나는 밤만 되면 이러지? 그런데 정확히는 이렇습니다. 낮에 괜찮았던 게 아닙니다. 불안이 잠깐 뒤로 밀려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끝나고 혼자 조용해진 순간 마음은 아까 미뤄둔 서랍을 하나씩 다시 엽니다. 새벽 2시 자리에서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결국 머리맡에 스마트폰을 다시 켭니다. 카톡을 켰다 닫았다 하면서 아까 본 메시지를 또 읽고 있는 자기 자신. 이제 진짜 그만 생각하자. 눈을 꽉 감아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순간부터 그 장면이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팩곰 효과입니다. 지금부터 팩곰을 떠올리지 마세요. 라고 하면 오히려 팩곰 생각만 계속 나는 현상이죠. 왜 그럴까요? 생각을 밀어내려는 순간 뇌는 그 생각이 아직 남아있는지 계속 확인하러 갑니다. 사라졌나? 아직 있나? 사라졌나? 아직 있나? 괜찮아라고 말해도 몸이 안 믿는 이유. 신경 쓰지 말자 했는데 더 신경 쓰이는 이유. 전부 같은 구조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생각을 지우는 게 아닙니다. 그 생각이 아직 나를 따라오고 있는지 끝없이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불안할 때 우리는 정말 답을 찾고 있는 걸까요? 보낸 카톡 하나가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일을 하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화장실에서 손을 씻다가도 핸드폰을 꺼내 그 메시지를 또 읽어봅니다. 이모티콘이 너무 가벼웠나? 말투가 차가웠나? 같은 문장을 5번, 10번, 20번. 그러다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그 말 한 거 너무 별로였지? 친구는 말해줍니다. 아니 괜찮아.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면 AI한테 상황을 길게 설명하고 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뭔가 찜찜해서 질문을 살짝만 바꿔서 다시 물어봅니다. 여기서 한번 멈춰볼까요? 지금 당신은 답이 없어서 다시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답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답은 이미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또 묻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마음이 아직 안심하지 못해서. 불안은 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안심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안심은 생각보다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방금 괜찮아진 것 같다가도 작은 신호 하나에 다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주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알고 있어? 아는데 불안해. 당연합니다. 머리가 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안심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누군가에게 다시 물어보고 싶은 그 질문. 정말 답이 필요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안심이 필요해서 그런 건가요? 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넘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가장 안 좋은 쪽부터 먼저 떠올립니다. 장면 하나. 평소엔 오케이 알겠어. 이따 봐. 하던 사람에게서 오늘은 응 이라고만 옵니다. 누군가는 바쁜가 보네 하고 폰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뭔가 잘못했나부터 올라옵니다. 장면 둘. 회의 중에 내가 한마디 발언을 했는데 팀장이 잠깐 표정이 굳습니다. 누군가는 집중하고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표정 하나로 하루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이걸 예민하다고만 치부하기에는 사실 조금 억울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을 괴롭히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일처럼 먼저 처리하는 겁니다. 그 짧은 답장 하나에, 그 굳은 표정 하나에. 그래서 당신은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한 번 더 상처받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한 번이라도 갑자기 관계가 틀어져 본 경험이 있다면 뇌는 비슷한 신호를 감지할 때마다 가장 위험한 가능성부터 먼저 켜둡니다. 불안은 당신이 약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한 번 다쳐본 마음이 다시 다치지 않으려고 너무 일찍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이 기억하셔야 할 건 생각을 없애는 법이 아닙니다. 없애려 할수록 커진다는 건 우리는 이미 봤으니까요. 대신 딱 3단계. 첫째, 또 왔네. 밤에 또 같은 장면이 올라올 때 속으로 이 한마디만 해보세요. 이 짧은 문장이 나와 그 생각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을 만듭니다. 그 틈이 생각의 힘을 빼는 시작점입니다.
둘째, 이건 사실이 아니라 불안의 예측이네. 카톡을 20번째 다시 열고 있을 때, 어제 회의 장면을 또 돌리고 있을 때, 한 번만 이렇게 구분해 주세요. 지금 실제로 일어난 일과 내 불안이 만든 시나리오는 같은 게 아닙니다. 이 경계선 하나 긋는 것만으로도 파도가 조금 잦아듭니다. 셋째, 나는 지금 답이 아니라 안심을 찾고 있구나. 누군가에게 또 물어보고 싶을 때, AI에게 질문을 살짝 바꿔 다시 치려고 할 때, 한 번만 멈추고 이걸 알아채 주세요. 알아채는 순간 확인 한 바퀴를 덜 돌 수 있습니다. 생각과 싸우지 마세요. 싸우는 만큼 생각은 더 가까이 붙습니다. 같은 생각이 올라와도 그 생각을 따라가는 것과 아 또 왔네 하고 알아차리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밤 똑같은 생각이 올라오면 멈추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멈추려 할수록 더 붙잡히는 생각도 있으니까요. 대신 지금 내가 또 확인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불안은 당신이 약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한번 다쳐본 마음이 다시 다치지 않으려고 너무 오래 깨어 있었던 겁니다. 당신이 당신 편이 되는 연습 마인드 스낵스였습니다.